잭슨 부인은 새벽에 일어났고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케일럽의 기일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 여인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잭슨 부인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케일럽의 아내와 딸을 만나기 위해 함께 묘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잭슨 부인은 이른 아침부터 하늘을 뒤덮고 있는 누렇게 변해가는 나무들과 회색 구름을 바라보며 버스를 오랫동안 타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자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헬렌과 그녀의 손녀 몰리는 그녀 없이 묘지에 가곤 했지만 며느리는 집에 있었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아파트에 있었고 그들은 부엌에 앉아 이야기만 했지만 그조차도 잭슨 부인을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말이죠. 빨리 남편을 잊어버린 당신은 이미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고 있고 게다가 이런 날에는 잭슨 부인이 화를 내며 말했고 당신은 평범한 남자인데 왜 이 모든 것이 필요한가요? 아이가 있는 과부, 그렇게 중얼거리는 헬렌처럼 부끄럽지 않나요? 창피한 모건 미안해요. 이 모든 것을 들어야 해서 안타깝습니다. 아마 지금 떠나야 할 것입니다. 잭슨 부인이 분개하여 계속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제 아들을 그의 집으로 모시러 왔는데 대체 무엇을 허용하십니까? 여기 있는 당신도 모건은 나이든 여자의 행동에 매우 당황스러워 자리에서 일어섰고 집을 나가겠다고 약속한 후 잭슨 부인은 악의적으로 미소를 지었고 헬렌은 분개하여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즉시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큰 싸움을 벌였고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별도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후가 될 때까지 묘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집에서 조용히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잭슨 부인은 헬렌이 한 일 때문에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모어건과 데이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손녀를 통해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그녀를 어머니와 새로운 지인에게 반대하게 만들었지만 할머니 모어건은 우리를 2번만 방문했고 손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라고 너를 키우려고 한다면 만약 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 어머니는 너를 위한 시간이 전혀 없을 것이고 내 일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너는 될 것이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와 외출할 것이고 당신은 유모차를 몰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녀를 도울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아빠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슬픈지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물론 기억나지 않나요?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들어봐. 잭슨 부인은 그날부터 몰리에게 엄마와 모건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쳤어. 헬렌은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 소녀는 짜증을 내며 모건에 대해 불평하고 자신의 모든 일이 삶이 바뀌었고 더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 딸은 헬렌을 확신했습니다. 헬렌은 매우 걱정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미망인이 되었고 모건은 그 이후로 그녀가 접촉한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살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딸의 태도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헬렌은 몇 달이 지나도 모건을 만나지 않았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잭슨 부인은 마침내 그녀의 며느리와 손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집이 엉망이고 냉장고가 비어 있었지만 헬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관심한 생기 없는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고 심지어 이 늦은 시간에 딸이 집에 없는 것조차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놔둘 수가 있는데 헬렌이 무심한 어조로 대답하면 내가 날 꾸짖을지도 몰라 몰리는 아직 안 왔는데 너무 늦었으니 괜찮아. 그녀는 아마도 친구들과 어딘가에 있을 거야. 헬렌은 던져버렸어. 무관심하게 그녀의 침실로 나갔고 놀라서 손을 튀겼습니다. 잭슨 부인은 그녀의 손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저녁 10시에 가까워져서 돌아왔고 할머니의 모든 질문에 그녀는 그냥 무시하고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잭슨 부인은 며느리에게 가서 몰리와 이야기하라고 말했지만 헬렌은 방을 나가면서 딸에게 숙제를 했는지 물었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 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노부인은 히스테리에 가까웠지만 그녀의 환한 고함 소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투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좀 더 침착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며느리와 손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잭슨 부인이 혼자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여 손에 머그잔을 들고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정이 훨씬 지나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집에 있는 누구도 어제의 불쾌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자는 한숨을 크게 쉬며 일을 시작했다. 저녁을 요리했다. 집을 정리했다. 헬렌과 몰리가 돌아오자 그들은 아낌없이 감사 인사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저녁에는 손녀가 할머니 집에 갔다. 금지령이 다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잭슨 부인은 일주일 내내 그들과 함께 지냈지만 가족의 평화와 화합을 회복할 수 없었고 사실 가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잭슨 부인은 비명을 지르고 저주를 빌고 간청하고 울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관심과 초연함의 벽에 부딪히도록 도운 다음 그녀는 헬렌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내 잘못입니다. 저와 당신의 모건이 그를 오게 해주세요.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몰리가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모건이 오지 않을 거예요. 난 머리를 숙이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잭슨 부인은 물건을 싸러 갔는데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너무 무거워서 아들의 무덤에 가서 거기 앉기로 결정했어요. 조용히 그에게 말을 걸어 그녀의 영혼을 괴롭힌 모든 것을 쏟아내십시오. 잭슨 부인은 생각에 잠긴 채 묘지를 천천히 걸었고 기념물 중 한 곳에서 한 남자를 보았을 때 그녀가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출구는 있었는데 그녀가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그를 모건 헬렌의 지인으로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잭슨 부인. 그도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건은 가방에서 부드러운 천을 꺼내 기념물의 초상화를 닦았습니다. 그는 옆에 서서 다시 잭슨 부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저것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최근에 기념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기념물을 보면서 잭슨 부인은 얼음장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초상화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벤치에 다가선 그 여자는 그 위에 무겁게 가라앉아 눈을 감았고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압도하여 숨쉬기가 어려웠다. 잭슨 부인은 몇 년 전에 시골의 어린 소녀가 군대에서 막 돌아온 남자와 결혼했는지 기억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 그녀는 모건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은 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아기를 남겨두고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도시로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계속해서 함께 살도록 설득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 잭슨 부인은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고 싶었고 결국 그들은 곧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그만큼 시골 생활을 사랑했던 이웃과 재혼했습니다. 모건은 성장하고 있었고 그 이후 잭슨 부인은 드물게 방문할 때마다 며칠 동안 울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잭슨 부인은 아버지의 새 아내를 고려하는 것이 아들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믿으며 더 이상 그들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졸업 후 그의 진짜 어머니인 잭슨 부인은 국제적인 회사에 인턴십을 하러 갔으며 그곳에서 피터를 만났고 그들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케일럽이 태어났을 때 잭슨 부인은 자신이 어딘가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에게 모든 사랑과 애정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녀 없이 자랐고 이제 그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그의 인생을 2번 망쳤다는 것을 공포에 질려 깨달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남자는 걱정스럽게 그녀에게 앉으라고 물었습니다. 모건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회개하고 싶다고 잭슨 부인은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아들이 6개월이 지나서 그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잭슨 부인은 헬렌과 몰리를 가끔 방문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 여자는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생일날 실수를 모두 고쳤어요. 잭슨 부인은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고 거울 앞에 서서 비참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지만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갑자기 자기 자신이 문이 삐걱거리고 창밖을 내다보니 잭슨 부인은 집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몰리와 헬렌이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그들을 만나러 달려가서 포옹하고 키스했고 그들은 웃으며 그녀에게 선물 상자를 건네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3.